장비가 수준이 이제 떨어지게 된다면 보여야 되는 미세석회가 안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병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는 게 불필요한 검사를 좀 줄이고 빠르게 정확하게 미세석회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세석회가 뭔지에 대해서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유방 조직 내에 있는 이 칼슘이 어떤 이유든지 이제 밖으로 유출이 되게 되고 재흡수가 되지 않고 이제 남아있게 된다면 그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돌가루처럼 석회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이제 입자가 작고 가는 그런 석회들을 미세석회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석회는 유방암과 대부분 크게 관련은 없지만 이 미세석회 같은 경우는 20% 정도는 유방암과 관련이 있는 소견으로 알려져 있어요. 미세석회는 찾을 수 있는 수단이 촬영 장비인데 장비가 수준이 이제 떨어지게 된다면 보여야 되는 미세석회가 안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만 봐도 당연히 이제 최신 기종의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가 줌으로 멀리 이렇게 잡아 당겨봐도 선명하게 보이듯이 좋은 장비로 미세석회를 찍어야 이 석회의 모양이 어떤지, 분포는 어떤지, 추적 관찰이 가능한 미세석회인지 빨리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는 미세석회인지 구별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확대 촬영이 가능한 기기인지 일단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찍는 그런 일반 촬영에서는 이제 미세석회가 있구나 이 정도는 이제 구별이 가능하지만 정말 이 미세석회의 모양이 어떤지 분포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사실 확대 촬영을 찍어보지 않으면 모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석회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일반 촬영은 사실 기본이고 거기에 확대 촬영까지도 기본으로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3D 기능이 있는 촬영기라면 더 미세석회를 진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검진병원 같은 경우는 일반 촬영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좀 대형 검진센터 같은 경우는 확대 촬영까지 가능한 병원들이 많고 3차 의료기관 중에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들은 3D 촬영 기기를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 대부분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검진이 기본인 1차 의료기관에서는 정확한 평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검진을 받아보시면 판정유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받아보실 텐데요. 그냥 가까운 유방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라 라는 이제 이런 결과지를 받아보시는 이유들이 다 그런 이유들 때문이죠. 딱 우리가 뭔가 목적성을 잡고 이제 진료를 받으시려면 그 의료기관이 어떠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익숙한 장비는 거기서 사용을 했던 장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홀로직이라는 이 영상 촬영 장비를 쓰고 있는데 최초로 이제 미국 FDA뿐만 아니라 국내 KFDA 승인을 받은 영상 촬영 장비인데다 유방 촬영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장비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이제 훌륭한 촬영 장비 를 사용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 병원에서 어떤 시술과 수술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병원을 검색을 했을 때, 이 병원은 입체정의 수술도 가능하고, 아니면 그냥 정의 절제 생검 수술도 가능하고, 그게 아니면 다른 이제 초음파로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 병원을 첫 번째 찾아보시는 게 쉬운 방법일 것 같고요. 옵션들이 이제 없는 병원이라면 당연히 이제 내가 있는 옵션만 제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어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2000년도에 맘모톰이라고 하는 진공흡입 생검 장치가 이제 개발이 되고 나서는 입체정의라는 수술이 실제 시작이 되었고 이 수술은 흉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미세석회 조직을 잘라서 외부로 추출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흉터나 변형이 거의 없고 유방암이 아니라면 더더욱 흉터가 없이 추적을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유방암이 진단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수술을 계획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이제 수술을 디자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죠.
장비도 중요하듯이 이제 이걸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어떤 경험을 축적을 해왔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즉 의료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세석회라는 것이 생소하듯이 대학병원들 중에서도 일부의 기관들이 입체정의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임상 경험을 쌓아야 미세석회 수술에 대한 경험치가 쌓일 수 있어요. 그런 병원이 아니라면 실제 미세석회 수술에 대한 경험을 얻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검색할 때 어떤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보는 것도 팁이 될 수 있겠죠. 이제 미세석회는 진단과 이 치료까지 경험을 축적하기가 어느 정도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미세석회인지 정확하게 잘 판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잘 수술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그 기관이 어떤 진단 방법과 치료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검사 방법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 의도와 무관하게 검사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다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을 가진 기관을 방문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임상 경험이 좀 풍부하신 미세석회에 대한 수술 경험이 많은 그런 의료진을 찾아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입체정의 수술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미세석회도 굉장히 수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진보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미세석회가 있다고 하셔서 무작정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전문 의료기관의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